지난달 서울 강서구에서 발생한 전 부인 살인 사건 등을 비롯해서 잇따르는 가정폭력 사건과 관련해서 정부가 대책을 지금 내어놨습니다. 오늘 대책을 발표한 여성가족부 권익보호과 김현원 과장을 전화로 연결해서 대책에 대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과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그동안 대책 만드느라 또 오늘 발표하느라 좀 바쁘셨을 텐데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저희들도 가정폭력 대책에 대해서 네. 설명할 수 있어 감사드립니다. 아유, 예, 감사 얘기를 처음 듣네요. 자, 대책을 다 얘기하면 시간이 조금 모자랄 것 같아서 핵심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가정폭력 가해자는 현행범으로 즉시 체포하기로 했던데, 그럼 피해자 신고만 하면 즉시 경찰이 체포를 한다는 말입니까? 네, 이번에 가정폭력 방지 대책에서 이제 중요한 것이 피해자 안전을 네. 확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해자의 신속한 격리를 위해서 응급 조치를 경찰관이 이제 가정폭력 사건 현장에서 할 수 있습니다. 네. 그 유형의 현행범 체포를 추가해서 현행범 체포 요건에 해당하는 가해자를 현장 출동 경찰관이 체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명시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관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가정폭력 범죄 또 사건에 대응할 수 있도록 대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실무적으로 봤을 때 경찰관들의 애로사항이 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체포를 못한다. 그랬던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지금 앞으로 이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 하더라도 요건 맞으면 즉시 현행범 체포가 가능하게 된 거네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이 부분은 이제 반의사 불벌죄와 그런 관련됩니다. 범죄라면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상해라든지 그런 것은 반의사 불벌죄가 해당이 되지 않을까. 네. 피해자 의사에 관계없이 그렇죠. 체포되고 수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폭행인 경우에는 그동안에 이제 반의사 불벌죄가 적용이 되니까 의사를 묻게 되는, 그래서 이제 수사를 또 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네. 보다 더 이제 현행범 이라든지 또 그런 어떤 요건에 해당이 되면 즉시 체포가 되고, 그것은 어떤 경찰이 판단하는 거죠. 피해자의 어떤 의사에 관계없이 그런 요건에 해당이 되면 상해라든지 그런 요건에 해당이 되면 수사를 하고 체포를 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실무적으로 보니까 경찰에 신고를 했다 하더라도 폭행이 눈에 안 보이는 경우 있잖아요. 그리고 네. 그런 경우는 경찰이 경미하다고 판단해서 그냥 돌아가는 경우도 많은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도 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네. 이번 대책에서 이제 가정폭력 사건을 보다 더 이제 철저히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예. 그래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서 현장 종결된 사항도 경찰서의 기록을 철저히 유지해서 다음번 재범 신고가 있다든지 그럴 때 그런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때요? 정서적 폭력, 그러니까 아동 학대에서는 정서적 폭력이 포함되는데 네. 물리적 폭행은 없는데 정서적으로 욕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도 처벌이 됩니까? 가정폭력 범죄에는 이제 네. 명예훼손이라든지 명예훼손. 이런 부분도 이제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서적 학대 그런 부분이 부분도 가정폭력 범죄에 이제 이렇게 해당이 될 경우에 된다면 처벌할 수 있다. 처벌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강하게 됐는데 이 부분도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일단은 체포를 한 것처럼 이제 체포를 했는데 네. 그 이후에 훈방이 될 수도 있고 또 경찰 조사 결과 불구속으로 끝날 수 있고 아니면 영장이 기각이 돼가지고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면 앙심을 품고 더 보복하고 이러지 않나요? 이것도 걱정스러운데요. 그런 부분들은 네. 사실은 이제 없애야 되겠죠. 없어야 되겠죠. 없애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있도록 있어서는 안 되고 만약에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접근 금지 명령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앙심을 품고 보복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임시 조치로 이제 그 태거 집에서의 태그도 이렇게 신청할 수 있고 네. 또 피해자의 어떤 직장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 금지 또 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를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이전에도 접근 금지가 있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디다 신청을 할 수 있습니까?
경찰이 합니까? 그것은 법원이 이제 합니까? 네네. 긴급 임시 조치와 임시 조치로 이렇게 네. 나누어져 있습니다. 음. 그래서 긴급 임시 조치는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해서 네. 사건을 보고 이제 재발될 우려가 있을 때 또 긴급을 위하여 어떤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없을 때 직접 행하는 것이고 네. 이제 그런 긴급 임시 조치를 한 후에는 48시간 내에 이제 검사에게 임시 조치를 신청하는 겁니다. 검사한테. 긴급 임시 조치에는 어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직장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 금지라든지 집으로부터의 퇴거 등을 이제 조치를 받게 되는 겁니다. 접근 금지가 네네. 강화된 것 같은데 만약에 이게 네. 2달 전에 나왔다면 강서구 사건 그 사건 막을 수 네. 있었을까요? 네, 강서구 사건은 상당히 안타깝죠. 우리 사회를 아주 여러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에게 큰 우려를 준 사건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대책에서 중요한 부분이 이제 임시 조치의 집행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네. 임시 조치를 위반할 때는 그 동안에는 가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그렇죠. 이때까지는 예. 가태료만 네네. 돈만 내면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대책에 임시 조치를 위반한 경우에 징역을 또는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형사처벌할 수 있다는 거네요. 예, 형사처벌로 이제 더 강화했기 때문에 이런 어떤 피해자의 안전이 보다 더 확보가 되었고 네. 이것의 의미는 만약에 이제 위반한 경우에는 바로 체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만큼 이제 피해자의 안전이 더 강화된 것입니다. 이런 게 있잖아요. 가정폭력 당한 피해자들이 남편이 만약에 신고를 해가지고 뭐 교도소에 간다든지 구치소에 가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니까 또 신고도 못하고 그래서 또 탄원을 해가지고 빼주기도 하고 이게 악순환이 자꾸 되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은 좀 있나요? 네, 이번 대책의 아주 핵심 중에 하나가 핵심을 제가 물어본 건가요? 예. 네, 그렇습니다. 피해자의 자립 지원을 위한 어떤 그 프로그램을 네. 이번에 새롭게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자립 지원 프로그램? 네, 자립 지원 프로그램.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가정 피해자들이 생활이라든지 또 여러 부분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한다면 폭력의 어떤 그런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경제적으로 취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좀 신고도 하는 데 있어서 주저하게 되고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피해자에게 좀 체계적인 직업 교육, 직업 훈련 이런 기회를 통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자립 지원 프로그램을 내년에 이제 3, 4개 정도 시범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네. 전문 자립 지원 프로그램 한다. 네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피해자들에게 이제 자립 지원금이라고 해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또는 폭력피해 이주 여성 보호시설을 퇴소한 경우에 일정 기간 이제 입소하에 있다가 퇴소한 경우에 1인당 500만 원 정도 자립지원금을 지원해서 뭐 월세라든지 임대보증금 또 생활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예산도 많이 지원이 된다라는 건데, 자 이런 경우 있어요. 가정폭력 가해자가 상담소에 상담받으면 기소유예하는 상담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 저도 실무적으로 몇 번 봤는데 이 제도도 뭐 계속 유지됩니까? 아니면 개선이 됩니까? 예, 그 상담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고 또 그 부분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대책에서도 이제 상담 조건부 기소유예 그 실태를 좀 분석해서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제도의 지지에 맞는 처분이 이루어지도록 이제 그 실태를 분석하고 가정폭력의 정도가 심하고 또 재범의 우려가 높은 경우는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를 배제하는 그런 방안으로 지침 개정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네, 뭐 동거인도 가정폭력을 했을 때 범죄에 들어갑니까? 포함됩니까? 지금 현재 가정폭력처벌법상의 그 가정 구성원에는 배우자 또 전 배우자, 직계 존비속, 동거하는 친족 등이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동거인이 만약에 사실혼의 관계가 있지 않으면 가정폭력처벌법에 적용 되지 않습니다. 네네.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연인 관계 이 폭력 있잖아요. 사실은 아니지만 좀 같이 좀 있는 그런 경우는 안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이제 오늘은 뭐 이번 대책에는 뭐 이게 들어가지는 않았겠네요. 연인관계 폭력은. 네네네. 그런 부분은 데이터 폭력 처벌이라든지
또 스토킹 네. 어떤 처벌에 관한 그런 법률로 이렇게 그 입법 제정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네, 대책 만드느라 고생했는데요. 네. 이게 법 개정이 혹시 필요한 입법 사항도 좀 있나요? 법 바꿔야 됩니까? 네, 가정폭력법? 이번에 이제 그 대책 중에는 많은 부분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응급조치 유형에 현행범 체포를 이렇게 추구한다든지 임시조치를 위반한 경우에 과태료 부과하는 대신에 징역 또는 벌금을 부과하는 부분, 또 가정폭력 범죄 유형에서 주거 침입이라든지 태거 불응죄 이런 것도 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모든 것들은 기본권의 어떤 제한에 관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입법이 필요합니다. 통과되겠죠? 국회가 좀 네. 잘해서. 예. 네, 이번에 이제 이런 정부의 가정폭력 가정폭력 방지 대책이 발표가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정부의 그 입장이 발표된 거고 그럼으로써 입법에 지금 가정폭력 범죄 처벌법이 지금 국회 법사위에 한 17건 정도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입법적인 탄력이 많이 붙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간이 다 됐어요. 여쭙고 싶은 많은데 네. 이게 여성폭력 방지 국가행동계획이 다음 달 말에 발표가 되는데 여기에 데이트 폭력은 들어갑니까? 아니면 어떤 내용 들어가는지 조금 짧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국가행동계획의 어떤 세부 과제를 연구하고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 정치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네, 이 국가행동계획에는 여성폭력 처벌 관련법 제도, 또 여성폭력 예방 문화 조성, 또 문화예술 교육 분야의 성희롱 성폭력 건절, 또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방지 조치 내실화, 또 디지털 성범죄 건절 및 피해자 보호 등 다양한 과제가 포함되고 될 예정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계획이 완성이 되면 여성폭력 방지가 보다 더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되고 피해자 지원도 훨씬 더 내실화 있게 진행될 것입니다. 네, 오늘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성가족부 건익보호과 김현원 과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박지훈의 세계는 그리고